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한번 제가 강의 안에 쭉 뒀다가 너무 이게 또 한 두세 시간 걸리겠다 싶어서 그냥 소개만 합니다. 서울대학교 2014년 3월 달에 나온 법학이라는 서울대학교 법학이라는 저널이 있나 봐요. 그 55권 제1호에 디터 그림이라는 이 독일 법률가죠. 헌법재판관을 했고 그 다음에 훔볼트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명예교수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독일어로 쓴 거를 그 박서화 선생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본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이건 옛날에 본 건데 독일에서의 재판소원 및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의 관계. 재판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재판을 받았어. 그래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는데 내가 이 판결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라는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조문에 내가 보면 나의 존엄성, 나의 기본권이 훼손됐어. 이렇게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누구라도 제소할 수 있어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봐달라 이거야. 내 기본권이 훼손됐으니까. 그것이 재판소원이에요. 재판을 받은 결과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에.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이 판결한 것을 뒤집은 거에 꽤 많아요. 국가 공공기관이 정치인에게 반국가적인 언쟁을 막 하고 그런 거야. 정치인이야, 정치인인데 같은 당 정치인이야. 그 기민당, 기독교민주당의 그 50년대 얘기야. 1950년대.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들어. 그 아데나워 정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공격하고 막 그래. 그래서 또 해외에도 나가고 뭐 해외에 나가서도 뭐 저기 그 총리를 막 그 비판하고 그래. 그래서 정부가 아데나워 정부가 그 사람의 여권을 뺏어버려. 여권을 취소해버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걸은 거야. 헌법소원을 걸은 거지. 같은 당인데.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 권력 대 개인인 거지. 국가 권력 대 개인. 그 사람이 뭐 무슨 하원 의원이었지만 좌우지간 그거와 상관없이 개인이었지. 그 논문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가 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건 완벽한 헤어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전 글램팜해요. 시간을 이기는 기술력으로 하루 종일 글램하게. 글램팜. 2025 넷플 스릴러 광기 터짐, 갈등 터짐, 몰입감 터짐. 누굴 죽이면 되니? 준비됐어? 넷플의 새로운 스릴러 넷플릭스. 다고 판결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 강제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그 1950년대 후반에 이 논문에 나오는 얘기야. 후반에 뭐가 있느냐면 류이트 판결이라고 있는데 류이트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 반유대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막 돌리려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극장에다 그걸 다 걸으려고 지금 그래. 근데 그 류이트라는 사람이 그냥 일반 시민이죠. 뭐 자기 사업을 하는 일반 시민인데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각 극장에다가 막 얘기를 해서 그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못하게 해서 일반 법원에서
야, 그 사람들의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네가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그 리트가 패소합니다. 그래서, 반헌법적인 거다, 이거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지만,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합니다. 그때 민간인데 민간인이잖아. 이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영화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이 민간인데 민간인 간에 무엇이 기본권인가,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인가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리트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트 판결은 그 리트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인가. 그래서 민간 대 민간, 국가 권력 대 민간 사이에 어떻게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인가에 대한 판결을, 기념비적인 판결들을 계속 헌법재판소가 해와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한 번 판결이 일어나면 그것이 독일 전역에 쫙 비춰주는 거죠. 그걸 아우슈트랄룽스 에펙트라고 그러는데, 아우슈트랄랑, 그 방사효가 생기는 거야.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판결, 이쪽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 방사효로 독일 전역에 딱 퍼지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관행, 업무 관행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얻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됐다라고 생각되면 누구라도 헌법재판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게 지금 수천 건씩 매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재판부, 2재판부 8명씩 가서 그거 합니다.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또 강의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독일의 분권주의 사상과 자율성.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거 헌법 애국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독일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분할되어 있는 거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신청해야 되고 반드시 법치주의여야 한다는 거지. 그 반드시 법치주의의 타당성을 갖는 아주 근본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 통제라고 하잖아요. 법률에 의한 규범 통제. 이것은 구체적인 규범 통제가 있고 추상적인 규범 통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규범 통제를 하는 헌법을 해석해 주는 헌법재판소가 있음으로 해서 법치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재판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은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란 말이죠. 그런데 법치주의가 잘못 이용되면 이제 나치와 같은 극우적인 세력으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헌법보호청이에요. 독일에만 있어요, 이게. 왜? 나치 한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경찰 기능인데, 그 정보경찰 있잖아요. 경찰이 그 정보과가 다 그거 누가 테러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걸 다 국내 정보는 다 거기서 하잖아요. 경찰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독일만 이 헌법보호청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뭐 우리의 국정원 같은 게 있어요. BND라고. 그러니까 분데스나흐리텐디엔스트라고 BND라고 하는 큰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외 정보만 하고 국내 정보는 이 헌법보호청에서 합니다. 왜 헌법보호청을 따로 두냐? 나치 시대에 그 게슈타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보가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수사하고 집행하는 경찰이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건 반드시 게슈타포처럼 바뀐다고 하는 것을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게슈타포처럼 되지 않도록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권주의 사상이래. 독일인들의 철저한 분권주의 사상. 뭐예요?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 판단하여 그것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을 따로 두는 거지. 그게 경찰이야. 이거죠. 따로 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도
잘해야 됩니다. 이 경찰이 지금 그 검찰에 눌려가지고 맥을 못 쓰고 있는데 제대로 맥을 쓸 수 있도록 경찰을 이렇게 제 위치로 올려주되 게슈타포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별도의 기관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가 이제 끝나가는데 민주주의와 그 적들을 지금 골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영혼이 없는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얘네들이 빨대를 다 꽂아주고 있죠. 그리고 명령과 통제의 독재적 통치가 바로 이 윤석열 같은 놈,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자들, 명령 통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게 민주주의 적들이죠. 한덕수, 최상목 이런 놈들, 거기에 부하뇌동했던 놈들, 이게 민주주의 적들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양극화를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나는 이런 자들이 곧 흡혈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흡혈귀들에게 빨대를 꽂아주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종교들. 그것이 개신교 목사든 누구든 뭐죠 신천지든 뭐든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종교는 그냥 모른다고 해라. 모르는 걸 왜 아는 것처럼 떠드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칸트가 한 위대한 말이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등 계시를 받았다는 등 무슨 개수작을 한단 말이야. 응?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 하는데 이 밖에 있는 종교는 그 종교를 장악한 사람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들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에서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는 놈들이 뭐야 다. 지금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목사도 있다면,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밖에서 떠드는 거예요. 뭘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신자들을. 극단적 이념과 혐오를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흡혈귀들이 하는 행동 대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 눈으로. 그 흡혈귀들은 가만히 있어요. 다 법률로 딱 합법적으로 자기가 빨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영혼이 없는 고위 공직자들. 걔네들이 싹 특히 누가 문제냐? 이 고위 공직자들은 자기네 산하기관에 가서 일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 자기들끼리 다 해놨어요.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들을 어디에다 대고 있냐? 0.1%도 안 되는 재벌 가문들과 다 연결시켜서 자기들의 일생의 호의호식을 할 수 있도록 흡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냐? 이 시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덕수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최상목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재무 관료들, 그 모피아들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국힘당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석동현인가 하는 변호사 나와서 허튼 수작하잖아요. 거짓말에서 시작합니다. 윤석열의 삶은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거짓말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 것을 몰랐다? 말이 돼 이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퍼날 이런 거 해주시고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30분이 지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목적은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건민회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은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갖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고요. 대략 인구의 1%에 50만 명의 회원이 되면 네트워크상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의사결정하시라. 이렇게 이 코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의무는 그냥 수업 년 몇몇의 회비인데 그냥 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됩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이 멤버십에 가입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게 증표는 TOG 그 증표는 크립토 세계를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걸 빨리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진입하겠죠. 그래서 이 크립토 세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건민회 회원들은 저하고 같이 조금씩 이제 크립토를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를 배분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하는지를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크립토 세계에 대해서 같이 조금씩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신문명이니까 공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세미나,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가 몇몇 선발된 제자들에게 숙제를 줘서 15일까지 숙제를 내도록 했고, 그 다음 23일인가요? 그때 일요일 날 모여서 오프라인 세미나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이건 이제 실험이니까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봄에 이제 오프라인 워크숍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제가 숙제를 다 한번 줘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라고 해서 그 중에서 꼭 오실 수 있는 분들 초대해서 워크숍을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민대는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고 잔뜩 정보만 가지고 쌓여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합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제 강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